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9.8도, 구미가 30.1도, 안동 28.9도, 포항 25.8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고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20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등으로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대구 31도 등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오전 성주군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거세게 항의했고 설명회를 마친 국무총리 일행은 주민들이 막아서면서 5시간 넘게 버스를 탄 채 성주군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태영 기자. 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사드 배치 결정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오전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등 총리 일행은 이 시각 현재 성주군청 주차장에서 미니버스에 탄 채 주민들이 막고 있는 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리 일행이 버스에 올라탄 지 5시간이 넘어서면서 성주군청은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총리 일행이 탄 미니버스 주변에는 경찰 병력 수백 명이 동원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고 성주 주민 수백 명과 주민들이 몰고 온 트랙터 2대가 버스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황 총리 일행은 오늘 오전 11시쯤 사드 성주 배치 배경과 앞으로의 일정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성주군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성주군민 5천여 명이 사드 성주 배치 반대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했고 일부 주민들은 계란과 물병을 황 총리 일행을 향해 던지며 정부의 일방적인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금 전 총리 측의 요청에 따라 정영길 경북도 의원을 비롯한 주민 6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이 버스에 들어가 황 총리 일행과 면담을 하고 나오는 등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들 협상단은 총리 측으로부터 성주군의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심사숙고해서 사드 성주 배치에 대해 재논의를 하겠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경찰은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주군청에서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성주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낙점된 과정과 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향후 운용 계획 등을 따질 계획입니다. 이번 현안 질문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 윤병세 외교장관 등이 출석합니다. 한편 성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성주군 3개 초등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서 21명의 학생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서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주읍과 인근 선남면 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806명의 학생들이 조퇴하고 사드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성주교육지원청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비상연락을 해 학부모를 설득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8차례 걸친 임금 협상에서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18일 월요일 본 조정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화요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내버스는 멈춰서는 안 될 시민들의 소중한 생업수단이자 공동재산이라면서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쟁의 행위지만 다시 한번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달라며 파업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화요일 버스 파업이 강행될 경우 시내버스 113개 전 노선에 전세버스 1000여 대와 관용차 20여 대, 파업 미참여 버스 110여 대를 투입해 무료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 도시철도 연결 노선을 임시로 신설해 도시철도 감삼역과 아양교역, 상인역, 대공역에 20-30분 간격으로 무료 버스를 보내 승객 수송을 돕기로 했습니다. 배차 간격이 긴 달성군을 비롯한 오지 지역은 전세버스와 관용버스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수성을 주호영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새누리당 내부 간 계파 싸움으로 흐를 경우 당의 미래와 당권 재창출이 물 건너간다며
자신이 당대표로 나서 계파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 통합해 위기에 빠진 당을 이끌겠다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서을 윤재옥 의원이 지역 국회의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당 위원장 취임식을 갖고 대구 경제 활성화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지역 미래 발전 전략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 조직 강화와 외연 확대로 내년 대선 승리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의 개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삼성라이온즈가 하위권에서 맴돌더니 결국 전반기를 9위라는 최악의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과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제1기획 2관 이후 투자가 줄어든 데다 소극적으로 운영한 탓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삼성이 만회가 가능할지에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7살 홍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3일 밤 12시쯤 포항시 오천읍의 한 도로에서 술자리에서 다툼을 벌였던 동료 선원 48살 이 모 씨를 불러내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이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홍 씨는 어제 오전 11시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오후 5시 반쯤 대구 서구에 있는 한 다방에서 여주인 59살 김 모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김 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55살 최 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넉 달 전 빌려준 70만 원을 김 씨가 갚지 않는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김 씨를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주변 CCTV 등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